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It's me Ari. Today I'd like to share our New Year's resolutions and my experience about OPIC test. A couple of weeks ago, I took a OPIC test and I got quite high score than my expectation. And I heard that this season is good for preparing English tests. So I'd like to share my experience for helping you guys. And I knew that it's quite late for asking New Year's resolutions, but also I thought that it's really appropriate time for looking back and checking up our New Year's resolutions and how was it going? In my case, my New Year's resolutions is, as I told you, is enhancing my English skill. But actually making YouTube video was not included in my New Year's resolutions. But it turned out to be really funny and helped me a lot to enhance my English skill. So I just keep making it. And thankfully, I got many comments about my video, and some people told me, how about adding Korean subtitle? But actually, I don't have much margins for making and adding Korean subtitle. So instead of adding the Korean subtitle, I just try to attach some Korean sentences after I'm talking in English. 오늘 영상은 새해 결심, New Year's Resolution과 제 오픽 테스트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제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한국어 자막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유튜브에 많이 익숙치 않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영어로 말을 한 다음에 한국어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영상은 굳이 자막을 보시지 않고 그냥 라디오처럼 틀어 놓으시기만 해도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오픽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한국어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really hard to just changes my language from Korean to English and English to Korean back and forth. As I said, my New Year's resolutions is enhancing my English skill. So I thought that OPIC test would be kind of my standard. So I just took the OPIC test a couple of weeks ago without any preparation. And unexpectedly, I got quite high score. It's IH, which is second highest grade. Additionally, I heard that this season is really good for making English grade and other certifications because in March and April it's job recruiting seasons. Without further ado, let's get started about OPIC test. 본격적으로 오픽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영어에 대한 말하기도 어느 정도 두려워하지 않고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매일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 영어 스피킹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New Year's Resolution으로 영어 실력 향상을 꼽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영어 스피킹 실력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런 공부 없이 오픽 시험을 쳤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인 IH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시험을 치면서 느꼈던 점을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영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시험을 보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개괄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시험 유형에 대한 공부는 한 것 같습니다. 해커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자료실에서 모의고사를 보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답변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은 있진 않지만은 어떤 식으로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보시고서 한번 시험 유형에 대한 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커스 오픽 강의와 유튜브 오픽 노잼 채널에 있는 영상을 한두 개 정도씩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점은 아마 해커스 오픽에서 소개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은 학원에서 준비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픽은 기본적으로 서베이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은행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거랑 어느 정도 답변이 준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커스 강의에서는 자신만의 트랜스크립트를 준비를 하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답을 외운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피노즘 영상은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 실력이나 감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영어책 읽듯이 뭐 I like apple or I enjoy playing a soccer 보다는 조금 더 말을 어떻게 중간중간에 필러 뭐 as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my point is like 이런 식으로 필러를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식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확인했던 거는 오픽 시험 점수 기준표였습니다. 시험 그레이더들이 중점적으로 채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는 오픽 공식적인 그 채점표에는 미리 외운 대본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에 대한 감이 전혀 없으신 분이면은 해커스나 일반적인 오픽 학원을 다니시면서 차라리 트랜스크립트라도 외워서 뭐라도 한 문장이라도 말하는 게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영어를 해봤고 영어로 말하는데 그 학원에서 준비해주는 트랜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약간 조금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면은 굳이 모든 주제에 대해서 트랜스크립트 만들지 않고서 중간중간에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필러 문장으로 답을 조금 유연하게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게 오픽 테스트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오픽은 시험자가 대화를 유연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영어도 아니고 그냥 캐주얼 터킹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해커스 트랜스크립트를 봤을 때는 와 되게 표현들도 굉장히 팬시하고 그냥 저도 일상생활 대해서는 조금 쓰기 어려운 그런 구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거를 다 외우려고 준비해 갔다가는 시험장에서 이렇게 막 퍼즈가 걸리면은 괜히 막 버벅대고 더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오픽 테스트를 본 분들께 후기를 많이 여쭤봤더니 저처럼 그냥 막 필러 넣으면서 주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답이면은 점수를 꽤 잘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런 식의 시험 규정만 보고서 시험장에 갔었는데요. 저는 제가 서베이를 했던 것 중에서 헬스장 가기가 취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꾸준히 헬스장을 가고 있는 편이라서 제가 대답하기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고 골랐던 질문이에요. 하지만 시험장에 가면은 제가 고른 서베이에 의해서 관련 주제의 문제가 콤보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나는 바로는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헬스장에 왜 갔냐, 그리고 너 헬스장은 어떻게 생겼냐, 거기서 뭐 있었던 재미난 경험은 무엇이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말할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즉석에서 지원했어요. 헬스장 어떻냐, 왜 가게 됐냐라고 했길래 아마 해커스 오픽 같은 데서 준비하는 이상적인 답안은 뭐 헬스장의 왼쪽부터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부터 설명을 하고 뭐 너의 워크아웃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라는 식의 답변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되게 캐주얼하게 너 헬스장 왜 갔어? 라는 거에 문제를 맞추고 헬스장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조금 말했던 것 같아요. 나 헬스장 내 동생이 운영하는 헬스장이라서 되게 싼 값에 갈 수 있어가지고 그냥 갔어. 근데 내 동생 취향이 되게 잘생긴 사람들을 좋아해서 거기 트레이너들이 굉장히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너무 잘생겨서 운동할 때마다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조금 편하게 대답을 했어요. 시험 치고 나서는 너무 횡설수설 대답을 해서 IM 정도만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IH를 받은 걸 보아하니 오픽 노잼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고득점을 노리기에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시는 분께서 IM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오픽 시험이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다 보니 조금 프레셔가 있어서 시험장에서 많이 떨고 조금 많이 더듬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구사하시는 뭐 단어 수준이나 뭐 문법 같은 경우는 되게 깔끔하고 전달력이 굉장히 좋은데 아마 중간중간에 말이 뚝뚝 끊기고 긴장한 표시가 어쩌면 트랜스크립트를 외웠는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처럼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픽 시험을 준비하실 때 조금 영어에 대해서 흥미가 있으시고 영어를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은 막 인강을 들으면서 트랜스크립트를 외우고 팬시한 표현을 외우기보다는 차라리
본인이 서베이 하시는 걸 바탕으로 충분하게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하셔서 그 자리에서 조금 유연하게 편하게 답변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조금 오픽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적인 시험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And also, I'm thinking of making video about academic writing and resume or SOP. Please watching my YouTube channel. And thank you. That's it for today. Bye.